안녕하세요. 사주일기입니다. 올해는 신축년이고요. 그리고 이번 달은 병신월이죠. 천간에서 병신합이 되는 그런 달이에요. 이번 달은 연애 그리고 궁합에 대한 상담이 많은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남녀 간의 궁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남녀 간의 궁합을 볼 때요, 사실 맞춰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간단하게는 띠가 맞아야지 좋고요. 그리고 태어난 계절, 조호를 의미하죠. 태어난 계절이 서로 그 조호를 맞춰줄 때, 이건 이제 온도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지궁이 어떠한 글자가 있는지, 개인의 일지궁은 배우자에 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배우자에 대한 생각, 배우자의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부족한 오행, 만약에 화오행이 부족한데 상대방이 이 화오행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서로 끌리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천간에 드러난 글자, 천간에 10개의 천간 글자가 있죠. 그 글자가 서로 사주에서 어떠한 글자의 형태로 드러나 있는지, 그래서 천간에 이제 드러난 글자의 형태가 같은 글자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정신적으로 서로 추구하는 것이 비슷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역량, 내가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거, 이건 이제 보통 격으로 내가 가진 격이 상대방하고 같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같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지만 맞지 않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성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적인 문제는 서로 비슷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한쪽은 강하고 한쪽은 약할 경우에 이제 그 강한 쪽이 바람의 형태로 외도의 의미가 되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사실 이 모든 것을 맞추고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 맞출 수 있는 천생연분인 배우자는 없다. 그리고 왜냐면 일단 최대한 맞춘다고 해도 살아가면서 개인이 만나는 대운의 글자가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대운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됩니다. 조건이. 그래서 어느 부분을 맞추면은 또 다른 부분은 맞지 않고 뭐 이런 식으로 부족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나에 대한 배우자의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두셔야 해요. 내가 원하는 배우자는 어떠한 배우자인지, 그리고 내가 결혼 생활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나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싶은지 이 기준을 세워둔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보통은 사실 남녀 간의 기운의 이끌림으로 연애를 하게 되고요.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을 때는 궁합을 맞출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죠. 이렇게 잘 살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결혼을 해서 살아보신 어른들이 궁합을 봐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결혼을 한 후에는 이게 남녀 간에 밖에서 만나는 애정관계하고요. 결혼한 후에 부부관계에는 차이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혼한 후에는 이런 걸 다 보지 않고 서로의 이끌림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너무 맞지 않아. 그래서 이제 힘들게 살아가게 됩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했었죠.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주팔자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무의식이에요. 이 무의식의 기운을
내가 알고 그것을 내가 의식화한다면 내 기운에 맞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발전하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개인이 가진 바이오 리듬이 있죠. 개인이 가진 신체 바이오 리듬을 알면 컨디션 조절을 통해서 능률 향상이 가능해집니다. 이 바이오 리듬처럼 우리가 알아서 조절할 수 있다면 삶에 있어서 발전지향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가듯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서로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나와 조금이라도 더 잘 맞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 삶이 조금 더 편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주를 볼 때 개인의 삶에서 기본적으로 가지는 기호, 그리고 성향,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 이것은 의외로 태어난 해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띠는 태어난 해고요. 그 띠는 평생을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데요.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기호, 선호하는 기운에 의해서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 부부가 띠가 잘 맞는다라고 한다면요. 이 부분이 일단은 해결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가 편안할 수 있는 그런 부부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궁합 중에서요. 띠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띠가 보면은 12개의 띠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띠는 또 삼합으로 서로 그룹이 다르게 또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삼합이 4개이기 때문에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호랑이, 말띠, 개띠가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그리고 뱀띠, 닭띠, 소띠, 이거는 같은 그룹에 속합니다. 원숭이, 쥐, 용띠, 수, 삼합띠 그룹이고요. 마지막으로 돼지띠, 토끼띠, 양띠의 경우는 목기를 만들어내는 삼합띠 그룹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호랑이, 말, 개의 경우는 같은 그룹이에요. 그럼 이 그룹에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한다고 한다면 운의 흐름 자체가 같이 흐르기 때문에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뱀띠, 닭띠, 소띠의 경우도 같은 그룹에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띠를 가진, 그러니까 남자가 호랑이띠고 여자가 말띠라던가, 여자가 개띠고 남자가 호랑이띠라던가 이런 식으로 맞추는 경우가 돼요. 두 번째도 뱀띠, 닭띠, 소띠끼리 결혼하는 경우가 되죠. 원숭이띠, 쥐띠, 용띠끼리 결혼하는, 돼지띠, 토끼띠, 양띠끼리 결혼하는 그런 의미라서 이 나이 차이로 보면요. 4살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갑이거나 4살 차이거나 8살 차이거나 띠동갑이다 그러면 12살 차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 그러니까 남자가 많거나 여자가 많거나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나이 차이가 있는 경우가 같은 띠 그룹에 속하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전반적으로 생활 방식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부딪힘이 극히 작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아래에 있는 그룹의 띠끼리 만나는 경우예요. 호랑이,
말띠나 개띠가 뱀띠, 닭띠, 소띠 중에 어느 띠하고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되죠. 호랑이띠가 닭띠랑 할 수도 있고요. 말띠가 뱀띠랑 할 수도 있고, 개띠가 소띠랑 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다시 또 위아래 그룹이 결혼하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다시 이렇게 결혼하는, 아니면 또 이 인호술은 해묘미 아래 그룹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하는 이런 경우가 두 번째 경우입니다. 그룹으로 보면은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그런 의미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흘러가는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있는데 미래로 향하는 의미가 되겠죠. 다음 띠가. 그러면 내가 열심히 갔더니 벌써 와 있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나보다 뭔가 기운적으로 앞서가는 뭔가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다음 그룹에서 보면은 뭔가 뒤처지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이 띠 그룹에서 아래 단계에 있는 그룹의 띠를 본다고 하면은 뭔가 좀 부족하다, 나보다 못하다, 뭔가 뒤떨어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자가 윗그룹에 해당이 되고 남자가 그 다음 단계에 해당이 되는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에게 열심히 뭔가 내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집에서 살림을 하는 부인은 보통 집에서 남편이 밖에서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조하는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지만 그래도 뭔가 남편이 나를 좀 무시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생활에 있어서 부양을 해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좀 더 존경할 수 있는 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자가 이 아래에 있는 사유축의 그룹이고 남자가 인호수를 그룹이라던가 남자가 사유축띠고 여자가 신자진띠, 남자가 신자진띠, 여자가 해묘미띠 이런 식으로 여자가 다음 단계 윗그룹이라고 하거든요. 윗그룹에 해당하는 띠라고 한다면 보통은 남자가 밖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경우 아랫사람을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는데 집에만 오면 이상하게 부인 앞에서는 내가 작아지는 느낌, 그런 기운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밖에서 나는 좀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그리고 열심히 가장으로 힘들게 일해서 가족을 부양하는데 뭔가 부인은 집에서 이걸 당연히 생각하고 가끔씩 뭐 이야기 속에서 뭔가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말투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한 순간은 뭐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요. 쌓이다 보면은 자존심이 상하게 되고 그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서로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근데 여자 입장에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몰라요. 남편을 볼 때 뭔가 남편의 그런 행동이나 생활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됩니다. 그러면 서로 살면서 피로감이 쌓이고 뭔가 부족하다, 서로 맞지 않다, 약간 그런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힘들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여자가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돈도 잘 버는 경우다. 그러면서 윗그룹이다 그러면 나이가 좀 더 많다거나 그런 경우도 뭔가 남자가 가장이 아니라 여자가 약간 가장 같은 느낌, 남편을 사회적으로 발전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입장이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뭐 남자가 여자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운이라는 건 변화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신이 키운 남편이 발전하는 운으로 흐르면서 사회적인 성취를 이룰 때 자신도 계속 운이 좋아서 함께 잘 나간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없지만
남편은 운이 상승하는 운으로 바뀌고 자신은 하향하는, 하향곡선을 이루는 그런 운으로 흐를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힘들어집니다. 기존에 서로 간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자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뭔가 역전시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건 이제 살아가면서 서로 가진 기운이기 때문에 바꾸기가 쉽지 않죠. 그럼에서 오는 편안하지 못한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밖에서 남자가 뭔가 자기한테 맞춰주는 그런 여자, 자신을 뭔가 인정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면 바람이 나게 되겠죠. 여자의 경우도 밖에서 또 그런 남자, 자신하고 맞는 남자를 알게 됐다. 이런 경우가 서로 바람이라는 이름으로 이 가정이 깨지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반대 그룹이라고 해서요. 화라고 써 있잖아요. 화인 이노술띠하고 수인 신자진띠가 만나는 경우에요. 수하고 화는 서로 충하죠. 그리고 사유축이라는 금하고 해묘미라는 목, 금하고 목은 또 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세 번째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타고난 성향의 차이가 확실하게 다른 그런 모습이 됩니다. 성향의 차이는 선호하는 물질의 차이를 만들고 생활 습관의 차이까지 만들기 때문에요. 그로 인해서 살아가면서 정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 속에서 조금씩 문제가 쌓여져 가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운의 흐름도 서로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인호술띠하고 신자진띠가 만나거나 사유축띠하고 해묘미띠가 만날 경우에는 서로 바쁘게 자기 할 일 하면서 떨어져 사는 경우, 이런 경우는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살 수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뭔가 한쪽이 운이 쇠퇴해서 나머지 잘 나가는, 그러니까 계속 운기가 상승하는 그 배우자를 보조해주는 역할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게 서로 충하는 그런 기운이기 때문에 불만이 생기고 쌓이다 보면은 그게 이제 이혼하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 받은 사주팔자를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대부분 자신이 가지고 태어난 삶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렇게 나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면서 우리는 쉽게 상대방을 판단을 합니다. 모두 다르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고 내 사주팔자에 따라서 달라지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야지 그나마 다름에서 오는 부분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순조로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주팔자 운에 대한 이해보다는 자신이 타고난 기운인 이 무의식의 의지에서 살아가고 서로가 가진 기운의 이끌림에 의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한 후에 실질적으로 생활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 다른 기운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그리고 피로감을 이제 느끼게 되면서 문제가 생기게 되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죠. 만약에 그 관계가 너무 싫어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갑니다. 산에 들어가서 자연 속에서 인간관계를 단절하고 혼자 산다 이러면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오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는 있겠지만 혼자라는 외로움과 또 싸워야 해요. 이렇게 모든 것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도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결혼을 한 부부라도 서로 다른 성향으로 관계에서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자신이 가진 기운을 의식화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거나 먼저 내가 진정 원하는 배우자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찾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띠로 보는 궁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